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의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악재가 있다기보다는 걱정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자, 이날 3대 지수에서도 비슷한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다우 지수하고 S&P 500 지수는 1% 살짝 넘기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는 0.9% 밀리면서 그나마 시가총액 유리 종목인 애플이 선방을 하면서 하락폭을 제한시켰습니다. 자, 시장의 키워드는 두 가지, 국채 수익률과 경기 지표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채권 시장의 부담이 지난주부터 해서 이번 주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FOMC 앞두면서 점점 긴장도가 높아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 약간의 차이점이 되겠는데요. 계속 연준에서 고강도 긴축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도 여기하고 가장 밀접한 영향력을 받는 것이 2년물입니다. 단기물이 계속 강세를 띄었고 간밤에 또 올랐습니다. 장중에 2년물이 4%를 결국에 넘기는 이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3.6%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부담스러운 레벨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미국의 문제가 아니고 유럽의 채권 시장에서들도 다 비슷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탈리아 쪽의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역시 지난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와줬고요. 또 이날 스웨덴에서 실제로 100bp를 올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유로존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시간으로 20일 영국과 스위스에서도 고강도 긴축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 나와서 계속해서 이런 매파 움직임들이 시장을 눌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럽의 움직임과 미국의 움직임을 시장에서는 인상폭을 이제 보기보다는 이제 얼마만큼 최종 목표치를 가져갈 것인가, 여기에도 주목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기준으로 올해 4%를 약간 넘길 것이라고 예상한 점,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의 주택지표가 나왔는데요. 주택지표 혼조 흐름으로 거래가 나와줬습니다. 8월의 신규 착공 실적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전월 대비 12% 늘면서 연율 157만 5천 채,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신규 주택 착공 허가 건수, 그러니까 집을 새로 얼마나 더 짓느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는데요. 전월 대비해서 10% 줄었습니다. 예상치로 함회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투자자들은 이 주택 시장이 여전히 좀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부정적인 심리가 더 강하다라고 총평을 냈습니다. 자, 다음은 섹터와 업종별 흐름 보겠습니다. 어제 잠깐 올라갔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이 무색할 만큼 모든 섹터가 다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에서도 부동산이 가장 약했는데요. 2.5% 밀렸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가 오른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집을 안 산다는 쪽으로 가겠죠. 이제 이러한 고정된 이슈가 계속해서 악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장단기 역전 현상이 채권 시장에서 계속 나오는 만큼 지금 침체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둔화됐을 때 원자재에 대한 그런 수요가 부족해질 것이다. 수요가 좀 적어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반영되면서 소재 업종 약했고요. 경기 소비자 서비스도 이런 성장주를 중심으로 좀 하락을 했었는데요. 좀 눈여겨볼 만한 거는 IT가 애플이 오르게 되면서 0.5% 하락에 그쳤습니다. 애플이 만약에 하락을 했더라면 지금 IT도 이 비슷하게 하락을 했을 텐데 약간의 왜곡 현상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종목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애플만 올랐죠, 저렇게. 자, 우선 가장 많이 밀린 업종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완성차 쪽, 테슬라를 제외한 완성차 업종이 약했었고요. 그리고 은행주가 안 좋았고, 산업재 쪽에서는 건설 기계, 이런 물류,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우선 이날 시장에서 가장 부진했던 게 완성차입니다. 테슬라 밑에 있는 포드와 GM이 되겠는데요. 우선 포드 쪽에서 12%나 급락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배경이 됐던 건 잠시 후 특징주 때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실적에 대한 걱정이 커지게 되면서 이날 밀렸고, 같은 맥락에서 GM 역시 이날 동반 하락을 하는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0.1%밖에 밀리지 않으면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자체적인 이슈였습니다. 테슬라는 이 로봇과 관련된,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된 사업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채용 공고를 내게 되면서 조금 더 속도감을 내고 있다는 점 호재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전기차 공장 내에 휴머노이드 관련된 이런 부서들이라든지 기계들을 집어넣어서 이런 신설된다는 내용까지 발표됐다는 점이 이날 테슬라가 다른 포드와 GM에 비해서 선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됩니다. 다음은 성장주들 전체적으로 볼 텐데요. 시총 1위 애플만 1.5%, 그러니까 신형 아이폰이 잘 팔리고 있고 또 하이엔드급 모델이 인기가 좋다라는 내용에 따라서 어제까지 상승했고, 간밤에 올랐던 것은 지금 앱스토어, 소프트웨어 쪽이 되겠죠. 어제는 하드웨어였고요. 앱스토어의 가격을 인상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 내에서는 앱스토어의 가격을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면서 미국 내에서의 점유율을 높이는 전략까지 써줬다라는 점, 이날 애플만 올라갈 수 있었던 개별적인 호재가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작지만 분기 배당을 올린다는 내용도 발표를 했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바꾸지는 못하면서 0.8% 하락에 그쳤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있는 성장주 중에서 이제 반도체가 이제 이 안에 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흘 만에 조정을 또 받는 모습입니다. 1% 넘게 밀리는 모습이었었고, 종목으로 보게 되면 제조업체에서 어제에 이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 메모리 반도체가 비메모리 반도체보다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2%대 중반 그리고 그 후반 정도의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비메모리 쪽에서는 어제의 상승분 반짝 나왔었는데 이제 다 반납을 해버립니다. 엔비디아가 1.5, AMD가 1.9% 하락을 했고요. 이날 엔비디아 쪽에서는 개별적인 호재도 나왔습니다. 자율주행과 관련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결국에 시장의 이런 투자 심리를 이겨내지 못하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금융주가 있겠습니다. 그 국채와 관련해서 부담을 느꼈던 것이 성장주였다면 채권이 아닌 그 경기 침체에 영향을 받은 게 바로 금융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형 금융사들, 특히 은행주들의 약세가 도드라졌는데요. 웰스파고가 2%로 가장 많이 밀렸고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비슷하게 1% 후반의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이날 금융주 쪽에서 좀 도드라지는 게 바로 이 결제 쪽에서 페이팔입니다. 3.5%나 밀렸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2013년에 페이팔이 인수했었던 브레인트리라는 사업부가 있는데 비용 압박이 좀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증권사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개별 악재로 떨어졌습니다. 자, 헬스케어 쪽에서는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종식을 외쳤었고, 그리고 백악관에서는 그와는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하게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의 그런 의미를 급격하게 좀 축소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약주들의 하락은 특별히 막을 수는 없었지만 모더나 같은 이런 중소형주 쪽의 백신 종목들은 강했습니다. 이날 모더나 1.4% 오르게 되면서 다른 백신 종목들에 비해서는 선방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리고 최근에 계속 이번 주에 자주 언급드리는 산업재하고 소비재들 좀 체크해 보겠는데요. 산업재에서는 물류, 어제 페덱스에 대한 후폭풍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UPS와 함께 물류 종목들 3%, 2% 밀렸고, 특히 이날 건설기계 관련된 종목들이 밀리게 되면서 다시 한번 경기 침체, 인프라에 대한 그런 부진함이 계속 나와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재 쪽에서는 이날 의류 쪽에서 약세를 보이게 됐는데요. 공급망 문제가 다시 한번 두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종목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갭이 이날 3%, 그리고 TJX, 그리고 VF 코퍼레이션 3%, 5% 밀렸습니다. 자, 특징주로는 포드 보겠습니다. 12%나 외급락했을까요? 실적 우려인데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지속적으로 공급망 차질이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 자동차를 미완성차가 되게끔 만들었고, 그 재고가 점점 포드 내에서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완성이 안 됐으니 차량 인도도 지금 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악재가 더 두드러지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영업이익이 10억 달러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망치를 크게 밑돌게 되면서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날 12% 급락하면서 장대 음봉을 기록했고요. 최근에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1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날 소비재에서 또 대형주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이키인데요. 이제 나이키가 매출 우려 때문에 또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증권사 리포트 영향인데 비중 확대해서 마켓 퍼폼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중국의 이런 봉쇄되는 움직임이 지금 나이키의 매출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남아도는 재고량들, 그런 것들이 도매 시장에 대한 부담이 되고 우리나라는 이제 환율 때문에 수혜를 얻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환율 때문에 피해를 얻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출에 대한 비중이 큰 나이키는 이날 4% 이상 밀리게 되면서 102달러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자, 유럽 증시 보겠습니다. 역시 부진했습니다. 특별한 악재가 있었다기보다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FOMC 기다리면서 관망도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독일 쪽에서 독일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서 채권 시장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는 점 똑같이 미국 시장과 움직였습니다. 상품 시장 넘어가겠습니다. 유가 볼 텐데요. 이제 1.3%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83달러까지 다시 내려앉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배경이 됐던 거는 강달러가 악재가 됐고요. 강달러가 0.6% 더 오르면서 110포인트대까지 올라갔다라는 점, 이날 유가에 영향을 미쳤고 다른 이런 구리 가격이라든지 금 가격에도 악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채금리 수익률 계속 오르고 있죠. 10년물이 8bp 오르면서 3.5% 중후반에 안착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날 2년물도 올라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악재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날 이제 시장에서 봐야 될 게 FOMC 이제 본격적인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떠한 소식들이 있었나요? 예, 오늘 뉴욕 증시는 내일까지 이어지는 연준의 9월 FOMC 결과를 앞둔 경계 심리 속에 3대 지수가 모두 1% 안팎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단기물인 2년 만기 미 국채금리가 15년 만에 처음으로 4%를 육박하고 10년 만기 국채금리 역시 장중 3.6%까지 치솟으며 11년 내 최고 수준을 보이는 등 금융시장이 연준의 강도 높은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음을 대변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주가지수인 러셀 2000 지수의 하락이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한편 내일 오후 연준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최대 10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가능성까지 시장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세계 3대 사모펀드인 칼라일 그룹을 공동 설립한 데이비드 루벤스타인은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10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한다면 시장에 큰 쇼크를 던질 것이라면서 연준 역시 이런 식으로 시장을 놀라게 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고, 투자자문사인 CFRA 리서치 역시 연준이 금리를 대폭 인상할 경우 정책위원들이 8월 물가지표에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월가를 불안하게 할 것이라며 기준금리를 이같이 인상할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8월에 미국 신규주택 착공이 예상보다 증가했지만 건축 허가 건수는 감소하면서 엇갈린 시그널을 시장에 보냈습니다. 연방상무부에 따르면 8월 신규주택 착공 실적은 전 12.2%가 늘어난 57만 5천 채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였던 145만 채를 웃돌았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0.1%가 줄어든 수준이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단독주택 착공이 전달 수정치보다 3.4%가 늘어난 93만 5천 채를 기록했고, 다세대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의 착공 건수는 전달보다 28.6%가 늘어난 62만 1000건으로 1986년 4월 이래 36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지역별로는 중서부와 인구 밀도가 높은 남부, 서부에서는 증가했지만 동북부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반면 주택 착공의 선행주주인 8월 건축 허가 건수는 전달보다 10%가 줄어든 151만 7천 건으로 2020년 6월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예상치였던 160만 건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이번 9월 FOMC에서 내년 말까지 4차례 금리를 포함해
4차례 금리를 더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연준이 오는 11월과 12월에 0.5%포인트씩 올리고 내년에도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내년 말 기준금리를 4.25에서 4.5% 수준까지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2024년에야 0.25%의 포인트 금리 인하 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를 포함해 금융시장에서는 이번 FOMC에서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부는 1%포인트 이상의 금리 인상 가능성도 점치고 있는 가운데 당초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번 FOMC부터 금리 인상폭을 줄여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었지만 최근 8월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종목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 루미나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자율주행 기술 업체인 루미나 테크놀로지가 현재는 작지만 2030년까지는 가장 매출이 큰 업계 리더가 될 것이라면서 증권사 JP모건이 비중 확대로 커버를 시작하면서 목표 주가를 현저보다 3배나 높은 $30로 제시했다는 소식으로 오늘 루미나의 주가는 4.6%가 상승해 $9 53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JP모건 측은 루미나가 2030년까지 가장 큰 자율주행 차량용 빛 감지 및 거리 측정 기술 분야, 즉 LIDAR 공급업체이자 동시에 가장 높은 마진을 가진 공급업체가 될 것이라면서 이 분야에서 하드웨어만 투자하는 동종업계와 비교해 소프트웨어 스펙에 투자해 뚜렷한 기술에 우위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볼보, 벤츠, 닛산 등 여러 자동차 업체와 제휴 관계를 맺고 있어서 매출 상승 역시 가장 빠를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 8월 기존주택 매매 건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감소한 연율 470만 건이며 이어 모기지은행협회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에너지청의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되고 제너럴 밀스, 레나코프, 스틸케이스, 트립닷컴, HB퓨러, 쿠퍼 메타스, 웹코 인더스트리스, RLX 테크놀로지, 그리고 이미지웨어 시스템스가 지난 2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